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온종일 머리가 멍하며 저녁만 되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나요? 바로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겨울, 저는 극심한 만성 피로로 인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2세였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방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만성 피로가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소금물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피로에 시달리며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40년간 한방내과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김건우 박사님의 비밀 처방입니다. 김 박사님은 올해 75세이지만 30대처럼 정정하시며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만성염증과 혈당 불균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이 방법은 단순히 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깊숙이 쌓인 독성 염증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망가진 혈당 조절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절염,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까지도 함께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계시면서 값비싼 영양제나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고 계십니다. 허황된 말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건강을 완전히 잃고 나서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금물과 꿀의 놀라운 치유 원리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제조법, 복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까지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소금을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혈압에 나쁘고 신장에 해롭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 깊숙한 곳까지는 수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눈물, 침, 모든 체액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심지어 태아가 자라는 양수도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제된 독성 소금만 섭취하면서 진짜 생명의 소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제염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무엇보다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마시는 소금물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밤사이 여러분의 몸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재료 하나를 더해야만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재료는 바로 천연 꿀입니다. 꿀과 소금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꿀 속의 과당과 포도당은 소금의 미네랄과 결합하면서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재생의 비밀입니다. 망가진 세포들이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이 태어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꿀은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던 그날 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함은 몇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꿀에 대해서 단순히 달콤한 감미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꿀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완전식품이자 천연 치료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이 지금도 변질되지 않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제 이웃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당시 68세였던 박 할머니는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매일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금물과 꿀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효소들이 소금의 미네랄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치유 물질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계속 외면하시면 평생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꿀의 가장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삼투압 효과입니다. 꿀이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벽을 통과하면서 독성 물질들을 빨아들여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치 강력한 청소기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에 쌓인 독소들을 제거하는 능력은 그 어떤 해독제보다도 뛰어납니다. 또한 꿀에는 181가지의 서로 다른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까지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완벽한 비율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꿀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시중에 파는 가공된 꿀들은 대부분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효소들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생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금과 꿀이 만나면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꿀의 항균 성분이 소금의 미네랄과 결합하면서 체내 염증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관절염, 위염, 장염 등 모든 종류의 염증성 질환이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면역력 강화 효과도 놀랍습니다. 꿀 속의 프로폴리스 성분이 백혈구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꿀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만성 피로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한 첫 주에는 밤에 잠들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새벽 2시나 3시까지 뒤척이던 제가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정제 소금과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일염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마치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정제 소금은 화학적으로 처리되면서 생명력 있는 미네랄들이 모두 제거되어 버립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염화나트륨뿐입니다. 이것을 계속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천일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일염 속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철분 등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함량이 정제 소금보다 1000배나 높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바로 만성 피로 해결의 핵심 열쇠입니다. 현대인의 9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굳어지고 혈관이 수축하며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것도 모두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권하는 천일염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색깔을 보십시오. 너무 하얗거나 인위적으로 깨끗한 것보다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네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입자가 너무 고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크기가 다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수가 적절히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 만들어진 천일염은 쓴맛이 강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숙성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물을 만들 때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타이밍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위가 어느 정도 비워진 상태에서 마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마시면 밤사이 몸의 회복 과정이 극대화됩니다. 농도 조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물 2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짠맛이 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꿀은 반드시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소금이 완전히 녹은 후에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살살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숟가락은 꿀의 효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로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동시에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함께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은 마치 몸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우리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염증을 약물로 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이 나면 물로 꺼야 하는데 연기만 차단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염증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시면 평생 고통받으며
사실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과 꿀이 염증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소금 속의 마그네슘이 혈관벽을 이완시키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동시에 꿀의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꿀을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금의 미네랄들이 꿀의 당분을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점입니다. 소금물과 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세포막의 투과성이 개선되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췌장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해독 과정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간에서는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활성화되고 신장에서는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림프계통이 활발해지면서 온몸에 쌓인 독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무릎 관절염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팠던 그 고통이 마치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평소 식후 2시간 혈당이 180 이상까지 올라가곤 했는데 이제는 14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의사도 이런 변화에 깜짝 놀라면서 약 용량을 줄여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피부였습니다. 오랫동안 거칠고 건조했던 피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얼굴의 잔주름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염증이 줄어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실화가 아니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현재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82세이신 이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3번씩 혈당을 재고 약을 챙겨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소금물과 꿀을 드시기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9.2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5년 동안 저림과 감각 저하로 고생했던 발가락 끝까지 감각이 되살아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 사례입니다. 67세이신 김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손가락 관절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금물과 꿀을 꾸준히 드신 지 6개월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절의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경직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자 옷까지 직접 만들어 주실 정도로 손가락 움직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생명과 직결된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 고향 친구인 최동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61세인 최 씨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10년간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단순히 스트레스성이라고만 진단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조기 퇴직까지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과 꿀을 마시기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은 20대 때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73세이신 박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20년간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80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항상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소금물과 꿀을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약 없이도 130에서 140 사이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앓고 있던 불면증까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서 아침 6시까지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마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의 효과를 어느 정도 믿으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금물과 꿀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봄철에는 해독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겨울 동안 몸속에 쌓인 독소들을 제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를 약간 진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200ml에 1000이렴 3분의 2티스푼 정도로 늘려서 드세요.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는 소금의 양보다는 꿀의 양을 조금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꿀 1티스푼 반 정도로 늘려서 에너지 보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에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환절기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 2번 나누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하시고 한 번에 마시는 양만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혈액순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찬 기운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질에 따른 맞춤법도 있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식후 3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마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처음에는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십시오. 몸이 적응한 후에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천천히 적응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천연꿀의 효소 효과를 위해 아주 소량이라도 꿀을 넣으시기를 권합니다. 혈당 측정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는 지나야 명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거나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농도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계량을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감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허무맹랑한 민간요법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건강법에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방법 자체는 무척 간단합니다. 1단계는 올바른 재료 준비입니다. 천일염은 반드시 국내산으로 선택하시고 최소 1년 이상 숙성된 것을 구입하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는 염전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품질이 좋습니다. 꿀은 가열 처리하지 않은 생꿀을 선택하시되 가능하면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을 권합니다. 2단계는 정확한 비율 익히기입니다. 물 200ml, 천일염 반 티스푼, 생꿀 1티스푼이 기본 비율입니다. 처음 한 달은 이 비율을 정확히 지키시고 몸이 적응한 후에는 개인차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올바른 제조 순서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완전히 녹입니다. 그 다음에 꿀을 넣고 나무 젓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절대 금속 숟가락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최적의 타이밍 찾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위가 어느 정도 비워진 상태에서 마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십시오.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정량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시면서 꿀의 양을 조절하십시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혈당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나트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무리하게 시작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부작용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을 더 줄이거나 물을 더 많이 타서 농도를 낮추십시오.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적응됩니다. 설사나 복통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하루 이틀 쉰 후에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지겨우시겠지만 실제로 실천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건강 회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40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온 사람조차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20년 전 청년 시절의 체력이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상쾌하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머리도 맑아져서 복잡한 의학 서적을 읽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30대 젊은이들과 등산을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우울감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 되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과 꿀은 건강 회복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십시오. 혹시 실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건강한 삶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 여러분 자신도 놀랄만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